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함과 동시에 신고 거래량도 경신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좀 확대해가지고 거래 대금이 2조입니다. 2조. 자, 근데 일단 신고가를 경신했죠. 가격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일단 대부분의 모든 투자자가, 그리고 현재까지는 모든 투자자가 수익입니다. 그죠? 여기서 산 사람들을 제외하곤, 여기서 산 사람들을 제외하곤 어제까지 산 사람들은 싹 다 수익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대기보단 매도 대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요. 또 과거에 이 자리까지 상승한 바 없어서 데이터가 비어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강력한 지지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기에 매도세가 몰리기 시작하면 가격 조정이 오는 시점에 기울기가 가파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그 시기를 아직 판단할 수 없을 뿐 반드시 예정된 일이고요. 당장은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신고가기 때문에 상승 시 저항선이 어디인지도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분할로 쪼개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거죠. 조금이라도 내 주머니에 일단 챙겨 놓는 겁니다. 자, 그게 리스크를 내 스스로가 축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죠. 자, 신고가에서는 어떤 이유건 맞아떨어지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승 랠리를 이어갈 확실한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또 언제 떨어질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없는 겁니다. 지금 오른다고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100% 도박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신고가에서는 매도 관점만이 투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지능이 모자라거나 여러분이 매수해야 본인에게 이익이 가는 사람일 겁니다. 물론 제로 상황은 너무나 좋습니다. 제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 경쟁사가 29년까지 가스터빈 주문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맡길 곳이 두산밖에 없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반사이익을 먹게 되는 거죠. 자,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은 24년 기준 415TWh가 소요가 되는데, 자, 이게 30년에는 945TWh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배를 뛰어넘죠. 자, 그리고 대형 원전 1기당 연간 약 10TW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 30년까지 대략적으로 최소 25기에서 50기 정도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전력을 원전으로만 끌어오는 것은 아니죠. 풍력이나 태양광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대안이 딱히 없고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결국 원전이기 때문에 제로 상황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약된 수주가 아니어도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신고가라는 겁니다. 30년까지 원전 섹터가 호황이라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까요? 아니죠. 대충 생각해도 불가능하죠. 아니, 이건 생각도 필요가 없죠. 투자자들의 시세 차익을 위한 매도 욕구는 점점 더 자극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자, 그래서 분할로라도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자, 지금 이런 지지라던가 저항이라던가 수렴된 자리 있잖아요. 자, 이런 자리들을 터치를 했을 때 지지가 되는지 한번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내려와서 여기를 터치를 했다. 근데 지지되고 이 지지에는 거래가 동반됐다. 그러면 홀딩을 하셔도 괜찮은데, 근데 이 지지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 자리는 다 이제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또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를 한 차례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돌파 시도를 해야 겨우 다시 이 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매도 라인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지지의 자리들이 무너졌을 때는 매도 라인을 잡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분봉을 한번 보면은, 자, 일단 60분봉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추세가 급격하게 꺾이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추세가 꺾였다는 것은 이 자리가 비싸다 혹은 싸다, 이렇게 확 꺾였을 때 싸다, 이런 투자자들의 투심이 집결되는 흔적이죠.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추세가 꺾이는 자리들의 수평선을 그어 놓았더니 추후에도 마찬가지로 추세 반전의 지표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추세가 반전되면서 주가가 흘렀는데 다시 올라왔더니 같은 자리에서 지지받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지와 저항은 사실 같은 놈이라는 거죠. 현 주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지될지 저항이 될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유일한 경쟁사가 수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에도 지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올 텐데, 자, 그때도 이런 의미 있는 자리들을 메모를 해둔다면 얘네가 뭐 저항에서 지지로 바뀔 때는 분할 매수, 반대로 됐을 때는 분할 매도를 하면 되겠죠. 재료 자체는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의 폭이 어마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더라도 반복되면 됩니다. 잃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관점을 거기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주봉인데 주봉에 저점들을 잇고 고점들을 이었습니다. 지지를 이었고 저항을 이은 거죠. 자, 주봉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단 고점을 이었는데 고점을 이었죠. 근데 여기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저항을 받는가 싶었는데 목요일인 어제 이 저항을 돌파를 해버리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죠? 자, 기존에 상당히 아주 미친듯이 강력한 저항이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이제 가스터빈 호재를 앞두고 그 저항을 돌파해버린 것으로 보이죠. 자, 강력한 저항은 돌파하면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투자의 기준이 되는 가격대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가 조정을 받더라도 추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 자리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지지가 확인이 되면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 강력한 지지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락한다면 매도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니까 매도 라인을 잡을 지표로서 또 가치 있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무너진다면 요 강력했던 지지는 다시 강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매도 기준을 잡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자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도형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과거에 수차례 수렴되는 지지나 저항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55,000원대와 73,500원대인데 뭐 이 위로는 아직 생각할 필요 없죠. 자, 앞서 이런 저항과 지지가 수렴된 자리들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항과 지지는 한 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이 자리를 돌파를 한 상황인데 다음으로 저항이 될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죠. 55,000원. 그 다음은 73,000원.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55,000원의 벽을 두드리느냐. 지금은 호재가 동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두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 55,000원 가기 전에 가격 조정은 한번 단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왜냐면은 한 2012년 지금 한 요쯤 자리에 와 있는 거죠. 12년 이후 거의 최고가를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기 가격 조정. 근데 이 조정이 있을 거라고 해서 불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폭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 호재가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그냥 가격 조정. 자, 그래서 뭐 얘네가 요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텐데, 자, 요런 의미가 있는 지지의 자리에서는 지지가 확인되면 뭐 홀딩이나 매수를, 그리고 요런 저항벽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매도를 가져가는 것이 상책이죠. 물론 전량 매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을 하는 건데, 자, 이게 내 평단을 요런 자리에서는 낮추고 요런 자리에서는 수익을 일부 챙기는 거죠. 자, 재료가 살아있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로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현 주가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죠.
폭락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게 가격 조정이 오면은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가운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 상황인 겁니다. 내 평단을 낮출 기회가 되는 거고 물량을 보다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미가 큰 지지의 자리들을 체크를 해뒀고 저항벽이 될 자리들을 체크를 해뒀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수월하고요. 분할 매수 기준, 분할 매도 기준 텔레그램 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릴 거고요. 근거가 포착되는 즉시 타점 언급 드리겠습니다. 적은 리스크로 수익을 챙기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 상황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찾아온 기회를 무대응으로 놓치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가스터빈 그리고 SMR 관련주들을 찾아봤을 때 글로벌 가스터빈 관련주들, 자 일단 미쓰비시 중공업 요날, 이건 월봉이죠. 자 6월 5일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렇게 나온 날, 요날 기준 요 관련주들 미쓰비시 중공업 음봉이 떴고요. 그 다음에 GV 음봉, 지렌스 에너지 음봉, 뉴스케일 파워 음봉입니다. 요 같은 날 두산 에너빌리티만 양봉입니다. 자, 같은 섹터에서 글로벌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갖춰진 상황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놓여 있기 때문에 양봉이 떴다고 보고요. 물론 체코 원전 관련된 호재가 있던 것도 있지만 글로벌 타 경쟁사들은 음봉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고 투자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지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분할 대응을 하시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또 근거 없이 매도하시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의미 있는 저항의 자리에 부딪힐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라고 했을 때 의미 있는 저항의 자리에서 부딪힐 때는 저항 매물을 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약간의 가격 조정이 발생하니까 그때 또 지지의 자리에서 거래가 동반된 지지를 확인하고 이때는 다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그 디테일을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제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이외에도,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이제 스윙 트레이딩 기본과 그리고 종가 매수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 매도 기준 잡는 방법, 파동 분석과 그 파동을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나 여러 가지 꿀팁들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말씀드린 대로 금전을 대가로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승률 100%인 것도 아닙니다. 뭐 텔레그램 방 하나 들어왔다고 떼돈 벌게 해드린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매번 강조하는 리스크 최소화를 중점에 둔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적어 보였던 수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직접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디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으시도록 돕겠습니다. 자, 다짜고짜 따라 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들이 맞아 떨어지는지 먼저 지켜보시면서 배워나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근거 없는 계획보다는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